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 게임주, 또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내용은 뭐 지난번에 다 얘기하니까 그건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도 제일 걱정 없는 탑픽이라고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살아나면서 역시나 카카오 게임즈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이날 11월 11일 날 고가 무려 18%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얘가 신고가로 다시 가는 일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좀 힘이 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제한적인 상승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자, 여기 추세가 이제 얘도 레이어가 되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죠. 자, 이렇게 요 추세도 한번 이겨냈어요. 요 각도로. 그러면 이제 요거를 벗어나서 이게 직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트위스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저는 한 6만 원대까지는 6만 원에서 6만 2천 원대까지는 상승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져요. 6만 2천 원 정도까지. 자, 물론 시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한풀 꺾였다 다시 간다면 지금 단기 고점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버거워하죠. 그리고 연말 랠리를 펼치고 있다기에는 아직 연말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카카오 게임즈 지금 관건은 일목 구름대를 일단 통과하는 거고요. 일목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5,000원, 47,000원짜리 이거 우습게 통과하진 못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 영상을 제가 10일 날 찍었더라고요. 요 라인에서 찍었는데 여기가 벌써 저항이 되는 거 좀 보이시죠? 자, 지금 저항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자리 매물대 싸움은 어느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매우 중요한 저점이 있기 때문에 깼기 때문에 이게 또 강한 저항선으로 1차 저항선으로 여겨진다. 1차 저항선 통과하는 법은 뭐 이런 방식이 있고 머무르다가 고, 스테이 앤 고가 있고요. 그리고 웨이브가 있고 꼬매기도 있죠. 여기서 붙여 있다가 올라가는 거. 이게 스테이 앤 고랑 좀 비슷하고 그리고 완전히 좀 깊숙이 파고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바닥을 한 번 더 하고 방법이 있는데 얘는 스테이 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45,000원, 47,000원 물량 소화하는 거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121선 싸움이 있는데 이게 이격이 워낙 커서 200, 300이 이거 관통이 막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뭐 카카오 게임즈는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가면 6만 원, 6만 2천 원인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저항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펄어비스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실적이 자꾸 좀 그야말로 좀 자그라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요것도 뭐 기술적인 내용만 일단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도 뭐 큰 L자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급락 방식으로. 자, 게임주들이 뭐 그런 NFT 관련으로도 좀 많이 올랐었고, 자, 펄어비스는 또 기대가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기도 했죠. 검은 사막. 뭐 게임을 전혀 안 하는 저도 아는 검은 사막. 근데 그 후속타들의 또뭐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그렇죠. 자, 역시나 얘도 그닥 수급은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반짝 수급이 나오면서 거래량들은 좀 터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작 게임 기대감들도 조금 미뤄지고 있는 거죠. 붉은 사막이라는 거, 뭐 일단 연기가 됐었죠. 출시 연기도 있었고 게임주들은 뭐 게임이 결국은 상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와서 매출을 일으켜줘야죠. 공백이 길어지면 역시나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봐야죠. 자, 얘도 차트상으로 보면 정말 발목이 아니라 발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다 내려와 버렸죠. 급등 라인에 대한 반등도 상당히 미비했던 종목이에요. 뭐 거의 여기 싼 것 때 악성 매물이 많지 않았나. 물 타고 해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악성 매물은 11만 원 위에 죄다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만 원까지 빨리 가는 일은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게임 나오고 내년에 나오고
개발돼서 뭐 또 베타 테스트하고 뭐 하는 시간 또 굉장히 걸리잖아요. 이런 반응도 또 좋아야 되고, 그리고 흥행한다는 100%의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자, 뭐 펄어비스 전성기는 막 영업이익 1,500억, 2,000억까지 가던 회사예요. 올해 지금 200억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심지어 2분기는 적자를 냈고 200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닝 쇼크는 피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어닝 쇼크에 대한 주가의 반영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펄어비스는 갈 때까지 다 간 종목이죠. 그죠? 바닥까지 다 내려온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얘도 이제 여기가 악성 매물이 돼요. 단기적으로 55,000원, 6만원. 요 위로 올라가야 일단 추세 변화를 좀 도모할 수 있겠다. 61선부터 넘어야 되는데 이 바닥에서 61선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 121선 꺾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 얘는 라인 저항에 더 적합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11만원 갈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려서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한데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못 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뭐 붉은 사막이 나오고 또 이게 인기를 끌고 그게 또 매출로 연결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매출이 정점에 이를 때 오르는 게 아니죠. 그 훨씬 전에 나와요. 기대감이 좋을 때. 그래서 아마 붉은 사막 출시되고 반응이 어떤가 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게임주들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지스타 하죠. 부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스타가 이제 아마 저기 일요일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스타 때 또 게임주들이 반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게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거. 자, 바닥에서 반짝하는 것보다는 사실 추세로 바뀌는 게 사실 더 좋다는 거예요. 결국엔. 자, 위메이드 저희 펄어비스는 일단 55,000원, 6만원 통과해야 어느 정도 만회를 할 것이다. 한 75,000원 정도까지 연말에 이렇게 가면 좀 그나마 이것도 해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추세를 되돌리기는 다른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새 게임 출시하고 이런 것들. 자, 위메이드인데 이제 위메이드를 게임주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위믹스 사태가 위메이드를 다른 회사로처럼 만들어 버렸죠. 자, 제가 위믹스에 관련해서 영상을 몇 번 찍었어요. 이때도 바로 찍었죠. 걱정 마시라고 한번 볼까요? 자, 위메이드. 자, 여기 썼죠. 너무 걱정 마세요. 2주 전에 그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이 메인 사업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위믹스가 그렇게 허술하게 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네 사활이 걸렸고 코스닥 지금 시총 15위인가요? 얘네가 14위네요. 14위인 종목이 그렇게 망해두게 냅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내용을 보고 저도 사실 살짝 실망한 건 있었습니다. 실망한 것들은 그런 거죠. 이게 이렇게까지 처리를 못했을까, 허술했을까,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투자 유의 종목 이제 곧 해제될 거고 좀 정상화될 것 같아요. 근데 코인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고 위메이드 자체가 사실 게임으로 오른 게 아니에요. 예전에 NFT 관련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라 그때 뭐 컴투스 홀딩스 이것도 게임주였지만 이렇게 보시면 뭐 아프리카 TV, 서울옥션 이거 다 그때 갤럭시아 머니트레인 뭐 이런 것들 NFT로 올랐던 애라 얘는 또 게임하고 또 다른 흐름을 좀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위믹스 위기로 넘기면서 이때 장대 양봉이 다시 나오고 자, 이 빠질 때보다 거래량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다 만회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플랫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플랫 20개를 봐야 돼요. 20개. 뭐 자세히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이게 지금 10개네요. 오늘이 11개째인데 오늘은 좀 뭐 휘청일 수는 있어도 54,000원 이 라인을 틈타서 이 정도 라인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얘도 업슛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위믹스 잘 된다 뭐 정상화다 이래갖고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무작정 뭐 오른다고 물타기 하시거나 위에 물리신 분들 아니면 뭐 이런 끄트머리에서 막 뭐 별일 없을 거야 하고 굉장히 뭐 많은 금액을 베팅하실 필요는 없어요.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자, 위메이드는 올해 큰 적자를 낼 것이고요. 분명히
뭐 게임도 지지부진하고 위믹스도 그런 잡음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장이 되돌려도 그냥 300일선 봐요. 예, 많이 가야 10만 원. 근데 못 가고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자 10만 원도 상당히 지금 먼 자리예요. 여기서 예, 많이 가야. 그리고 많이 간다는 건 시장도 함께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연말에 연말 랠리가 나와주고 그리고 뭐 이제 조건들이 있죠. 저번 CPI 잘 나온 것처럼 뭐 해외에서 연준 위원들 말이 좋아야 되고 기업들 실적도 막 모나게 나쁜 애들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또 12월 CPI까지도 잘 나와야 돼요. 자, 얘는 테크입니다. 성장주예요. 위메이드도. 예. 민감한 거, 금리에 민감한 거, 네이버 카카오 나와도 사실 게임주가 더 민감할 수도 있어요. 예. 뭐 경기 불황에는 뭐 앉아서 게임해서 오른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옛날 말입니다. 예. 그래야 뭘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템도 사야 얘네들 공짜로 푸는 애들도 아니고 예. 그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위메이드는 이제 그걸 넘어서 게임주하고 이제 코인주로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예. 얘네 주력 사업이 위믹스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넘는 데 있죠. 68,000원, 7만원, 200일선까지 그리고 여기 볼린저 상한도 있어요. 이거 볼린저 상한선 딱 일반 상한선하고 달라요. 숫자가. 예. 이건 없는데도 사실은 막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위믹스 문제가 완전히 클리어해지고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 랠리 한번 할 가능성은 있죠. 그렇게 좋은 케이스로 가면 10만 원.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 상황도 항상 가정을 해야 돼요. 그죠? 위믹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최악의 뭐 결론이 또 나온다.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우리 말로 위믹스가 뭐 상패가 될 가능성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어쨌든 이게 잘 넘어가고 위믹스 문제가 잘 넘어가고 뭐 그야말로 묻어준다. 한번 봐준다라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한번 또 랠리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큰 폭풍은 아닐 것이다. 반면에 말도 안 되게 이게 위믹스를 뭐 진짜 상패를 시킨다? 이러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위믹스 상장 폐지 가능성은 뭐 저는 거의 힘들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거의 없다고는 봅니다. 자, 그때까지 일단 좀 우리가 자세히 좀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게임주 3인방인데 코스닥 시총 게임주 3인방이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